적절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미안하다, 잘못했다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와서 1심은 최종 이혼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1심으로도 모자라 항소를 해왔고 다시 한번 기각을 시킬 수도 있었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항소심에서는 반소를 했습니다. 사실 항소심 반소를 결정하기까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항소심까지 기각시켜서 이혼 의지를 완전히 꺾어야 하나? 이참에 이혼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혼 기각을 시켜 딸랑 종이 쪼가리에 적힌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내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기각을 시켜도 그게 아직 내가 당신에게 미련이 있고 아직 우리 가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나의 본심이 전달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영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소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상간자 소송은 지금이라도 그것도 여러 번 하라고 해도 할 만한데 이혼 소송은 다시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할 만큼 멘탈 면에서 피가 말리는 싸움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는 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됩니다. 정말 저놈 사지를 찢어 죽여주세요 이 말만 못할 뿐이지 나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은 특히 기각 입장에서는 나를 바보 천치로 몰아가도 그냥 저는 저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직 파탄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읍소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을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특히 기각은 멘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을이다 라고 주문을 외우고 들어가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이 섞인 제 속마음은 표정, 말투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누르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항소심에서 최종 이혼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태도로 보아서는 최종 판결까지 가야 이혼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13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소송에 걸린 기간은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는 1심 10개월, 반소로 진행한 항소심 10개월 해서 총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조정기일에 법원에 입장하는 소감은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또 얼마나 조정관, 판사 앞에서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육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고통이 먼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제 속마음은 이제는 곧 이혼할 처지이고 이혼을 하는 마당에 분노, 그간 받은 고통의 응징, 본전 생각, 내가 받을 위자료, 양육비 이런 속물의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이혼 소송은 처음부터 완전 대립각이었습니다. 외도를 하고 그에 대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어쩔 땐 외도했다, 어쩔 땐 외도한 적 없다를 번복하며 일관성이 전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재산 분할에 본인이 피해자 입장이라며 위자료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조정기일에는 조정될 일 없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조정 결과는 첫 조정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뒤의 영상은 제가 조정기일에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했고 그때 법정을 막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을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 저와 같은 심정일 수는 없겠죠. 또 다 저와 같은 이혼 사유일 수도 없겠죠. 이혼하는 사유는 엄청 많기 때문에 제 감정이, 제 글이,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과 감정을 가졌구나 정도로 담담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혼은 내 인생 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며 겪어야 할 수많은 실패 중에 겨우 내 결혼 생활만의 실패입니다. 우리 살아갈 날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조정기일 들어가기 전엔 조정 불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잘 아는 지인과 농담 삼아 조정 불성립 쪽으로 내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내기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조정 성립이 되어버렸네요. 조정 결과는 제가 많이 양보했어요. 정말 파격적인 할인가로 유책 배우자님을 모셨습니다. 이로써 20개월을 끌어오던 파란만장 날개 이혼 스토리는 엔딩을 맞았습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솔직한 심정은 조금 우울합니다. 13년에 달하는 내 결혼 스토리가 이렇듯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유부남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칼자루를 쥔 상황입니다. 제가 조정 불성립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판결나는 절대 칼자루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위자료를 깎고 양육비를 낮출 생각이었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당신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20개월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 딱 너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 다른 거 원치 않았어. 딱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적절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미안하다, 잘못했다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되었습니다. 너 모질이 아니냐고요? 모질이 맞습니다. 모질이가 아니고 똑똑했다면 이혼 기각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혼 조정기일에서 절대적으로 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한테는 애증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엄마이고 탐탁치 않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위자료 조건을 배려해드린 겁니다. 아이들의 엄마님,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이 정도 조건이면 아이들도 볼 수 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자료 깎고 양육비 낮춘 것에 대해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칼자루를 쥔 사람으로서 저의 아량 때문에 조정 성립한 것입니다. 당신 조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와의 인연은 다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떳떳하게 살아주세요. 징징대지 마세요. 당신이 나와 아이를 버리고 떠난 후 저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 밟히는 아이들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이승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13년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더욱 큰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큰 결정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혼자 살아가도 아무 탈 없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미련은 내 추억 속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런 고통에서 배운 것을 당신의 아이들과 나의 행복을 위해 쓰겠습니다.